민나라 과학 지식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아이고 기침할 뻔했다. 이렇게 숨을 쉬는 호흡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너 운동하니? 나 숨쉬기 운동해. 자, 여러분의 숨쉬기 운동은 절대 쉴 수가 없죠. 숨을 안 쉬면 죽잖아. 자, 그런데 이런 호흡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초등학교 때 조금 배우긴 했는데 자세히는 생각 안 나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에다가 살 붙여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호흡을 하는 호흡 기관을 살짝 정리를 했었더라더라. 코 기관, 기관지, 폐로 이루어져 있고, 코로 들이마시면 기관을 통해 가서 기관지에서 나누어져서 폐로 전달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했었는데 생각이 날까? 안 나지 뭐.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막 까먹고 그러는데, 자,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여러분들 호흡 운동을 하는 호흡 기관 중에 폐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는 폐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폐가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포도송이가 뭉쳐 있는 것처럼, 포도 알갱이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럼 봐라, 덩어리 크기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에 모세혈관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뱅글뱅글 돌면서 하면 폐하고 모세혈관이 닿는 면적이 어때요? 얘가 훨씬 더 넓지. 이렇게 더 많은 면적이 닿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교환이, 기체 교환이 수월하게 되는 거야. 한 번에 여기서는 요만큼 100개를 한다면 여기서는 300개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생겼다. 폐포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흡 운동의 기본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하고 들이마신다, 들숨 흡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호하고 내쉬네 나가죠. 날숨 호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들숨과 날숨에서 우리는 갈비뼈와 폐의 횡격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폐라고 하는 애는, 이놈은 근육이 있다 없다. 근육이 나랑 똑같아. 없어. 나 근육 하나도 없어. 선생님이 꽤 됐지. 한 1, 2년 전에 인바디 검사라고 하죠. 몸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내가 그 해봤거든. 근육이 없으시네요. 어떻게 걸어 다니세요? 라고 할 만큼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폐도 근육이 없어. 자, 근육이 없으면 스스로 움직임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폐를 움직이기 위해서 갈비뼈와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얘네들이 움직여서 흉곽, 가슴통에 부피를 변화시키고, 그 부피가 변하면 압력이 변하면서 폐가 움직이게 돼요. 그렇게 해서 숨을 쉬는 거야. 자, 여기 그림 보시면 들숨에 흡기일 때 갈비뼈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요. 날숨일 때 갈비뼈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횡격막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그림을 잘 보면 갈비뼈가 위로 올라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갔잖아. 그래서 전체의 가슴통의 부피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부피가 증가해. 부피가 증가. 그러면 이게 쑥 증가를 하니까 폐를 누를까 안 누를까? 안 누르죠. 폐가 넓어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지는 거야. 누르는 힘이 약해지네. 폐가 증가합니다. 푹 하고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죠. 바깥쪽이 고기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폐 안쪽이 저기압이 되는 거야. 자, 반대로 날숨입니다. 후 하고 내쉬게 되면 후 하고 내쉬게 되고,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전체 부피가 어때요? 이때보다 훨씬 작죠. 부피가 작아요. 가슴통 흉곽의 부피가 감소했잖아. 줄어들었어. 그러면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어? 폐를 꾹 누르겠지? 폐를 누르면 폐가 압력을 받아서 이쪽이 고기압이 되고 바깥쪽은 그대로였으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여기가 저기압,
공기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원리에 의해서 호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거 우리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두는 게 좋은데 암기 그러면 꼭 우리 친구들 2개 다 기억하더라. 그러지 말고 하나만 기억해 보자. 왜? 반대거든. 자, 그러면 쌤이랑 들숨일 때 들숨이 뭐라고 했지? 하고 들이마시는 흡기일 때, 자 여러분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 여기는 뼈 만져서? 저 안 만져져요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뼈 만져지지? 들이마시면 어떻게 돼? 뼈가 올라오잖아. 갈비뼈가 올라갑니다. 자, 갈비뼈가 올라갈 때 횡격막은 내려가요. 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게 갈비뼈 올라가니까 횡격막도 올라가지 이렇게 거꾸로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갈비뼈가 들숨일 때 올라가는 건 안 까먹잖아. 내가 해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갈비뼈랑 횡격막은 반대야 라고 생각을 해서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갈비뼈 올라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가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부피가 증가합니다. 자, 흉곽의 부피가 증가를 하면 폐를 누르는 압력은 어떻게 되겠니? 감소를 하죠. 흉곽의 압력이 감소를 해서 폐의 부피가 어떻게 되니? 폐를 눌러주지 않아요. 폐의 부피가 증가. 묵하고 부풀어 오르게 되면 폐의 내부 압력도 감소를 하게 돼. 그래서 폐 내부가 뭐가 된다고? 저기압이 된다 그랬잖아. 저기압이 돼서 공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인! 하죠. 이게 들숨이야. 그러면 날숨은 이렇게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 우선 날숨 호 하고 내쉬는 호기라고 했죠. 횡격막은 올라가요. 왜 반대? 갈비뼈 내려가. 흉곽 부피 감소해. 김소가 아니라 감소하고 흉곽의 압력 증가. 폐 부피 감소. 폐 내부의 압력 증가. 꾹 눌러주니까 밖으로 아웃 나가겠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저는요 날숨이 편해요 하는 친구들은 날숨을, 저는 들숨이 편한데 하면 들숨을 외워서 반대로 정리를 하시면 외울 때 좀 편하게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질문. 딸꾹질이 뭘까요? 딸꾹질. 와, 뭔가 기네스북 이런 데 보면 십몇 년간 딸꾹질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뭔 딸꾹질 이렇게 하는지. 문제가 뭔가 있었겠지, 몸에. 네, 딸꾹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 한 횡격막 있죠. 횡격막이 가슴하고 배 부분을 살짝 나눠주는 얇은 근육질 막이에요. 근데 이 횡격막에 뭔가 원래는 숨을 쉴 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상적으로 좀 이상하게 잘못된 방식으로 수축과 이완을 할 때 딸꾹질을 한다고 합니다. 딸꾹질 오래 하면 되게 힘들지. 여기 생각만 해도 여기 아프다. 그치? 고기가 딱 횡격막이 있는 자리. 자, 이렇게 해서 호흡 운동의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했는데 이 호흡 운동의 원리 그림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그리는 게 뭘 그리는지 딱 봐. 엄청 잘 그리고 있어요. 나는 미술학원 담임 몸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풍선 2개 미술학원 다닌 결과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1년 다녔어. 미술학원을 왜 다녔나 몰라.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모형이에요. 가슴, 호흡기관의 모형이거든요. 풍선 2개를 달아줍니다. 얘가 폐의 역할을 대신하겠죠. 여기 Y자 유리관이 있어요. 기관의 역할을 할 겁니다. 엔드.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풍선 같은 고무막으로 연결을 해 놓을 거야. 그랬을 때 이 풍선 고무막은 뭔 역할이겠어? 그렇지. 횡격막의 역할을 할 거거든. 횡격막. 그러면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들숨. 횡격막이 위로 올라갑니다. 날숨.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이 냅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 제발. 머리가요. 우리 뇌가 되게 용량 크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진짜 일반 컴퓨터보다 우리 뇌가 용량이 더 클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양이 엄청 조금밖에 사용 안 한다고 하잖아. 그치? 그 뇌가 이 많은 걸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여러분이 과학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에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니까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얘가 아래로 내려가면 요 유리
병 안의 부피가 커지니까 풍선을 누르지 못하겠지. 압력이 작아져. 그러니까 풍선의 부피 더 커집니다. 왜? 밖에서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거든. 반대로 이 횡격막의 역할을 하는 고무풍선을 위로 눌러주게 되면 여기 부피 작아지잖아. 압력이 높아지면서 풍선을 눌러요. 그럼 풍선 안에서 밖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겠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넘어가셔서 이게 중딩 과정이야. 여러분들이 초등과정에서는 호흡 운동의 원리 이 정도까지. 근데 사실 그것도 지금 와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죠? 중등과정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고 들이마셔서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까지를 이해를 해야 하는데 산소가 공기 중에서 포함되어 공기 중에 포함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폐와 폐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 교환이 이루어질 거예요. 기체 교환은 확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확산이 뭔데 퍼져나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냥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이야. 얼마나 공평하니, 그쵸? 근데 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당연한 건데 그걸 또 외우려고 하는 친구들 많아. 자, 보면 폐 쪽에 산소가 당연히 많겠죠. 모세혈관보다. 그래서 산소는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온몸을 돌고 돌아와서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혈액 있죠. 풍부하다니까 뭔가 좋은 느낌인데 많은 이거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버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온몸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아이고 니들 산소 되게 부족하구나.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폐포하고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를 비교를 해보면 조직세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산소의 농도를 비교를 해보면 어느 쪽이 높아? 폐포가 높고 모세혈관이 높죠. 그래서 높은 쪽, 아까 뭐라 그랬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이 된다 그랬지?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됐나? 자, 그럼 반대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 농도는 폐포가 가장 적고 조직세포에서 가장 많아요. 그래서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알겠는가? 자, 그럼 보자. 정확하게 이거를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폐동맥을 타고 폐로 들어온 혈액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아옵니다. 폐정맥 타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면 심장이 수축, 이완 운동을 해서 온몸으로 그 혈액을 보내줄 거야.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보내주게 되면 모세혈관을 따라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고요. 조직세포에서 누구를? 산소를 이렇게 조직세포로 나누어주고 야, 너 이산화탄소 왜 이렇게 많아? 내가 쓰레기 버려줄게 하고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걸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내호흡이라고 해요. 내호흡. 외호흡과 내호흡. 우리가 외호흡하면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가는 이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폐에서 기체 교환이 외호흡, 조직세포에서 기체 교환이 내호흡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이것이 바로 호흡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